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시면은 2차 전지들이 좀 급등을 했거든요. 특히 에코프로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뭐 LNF도 올랐습니다. 뉴스도 보면은 에코프로 일주일 새에 57%가 급등을 했다. 2차 전지 구조대 드디어 왔나.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주식 시장에서는 테마별로 수급이 순환이 되거든요. 뭐 코로나였다가 2차 전지로 수급이 또 몰렸다가 뭐 잠깐이지만 초전도체 뭐 다시 2차 전지 그다음 뭐 원전 요 사이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뭐 재건이라던가 아니면 뭐 방산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두산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게 물론 신고가를 경신해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매도세가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순환매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차 전지가 갑자기 급등세가 시작이 되니까 2차 전지로 다시 수급이 원전에서 빠져나가서 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기회가 온 것 같으니까 다시 기회가 온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탈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면 원전의 대장주인 두산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한 주가가 이전보다 많이 높아진 상태고 2차 전지는 한창 때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메리트가 2차 전지가 더 높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증권가도 그렇고 2차 전지의 상승 랠리는 이전 같지 않을 것이고 순환매에 의한 단순한 단기적인 상승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2차 전지의 수급은 다시 빠지고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가 이것 때문에 조정을 겪었다면 다시금 이 시점이 왔을 때는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꼭 원전이 대장주가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뭐 AI가 될 수도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악재가 발생해서 오늘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가면서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메리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떨어져도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수익권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가 매도를 고려하고 있을 시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적정 가치를 이미 뛰어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치는 지금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는 투자 수익을 위해서 종목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때는 일부라도 돈을 챙겨는 놓고 분할 매도로 비중을 축소해서 내 주머니에 돈을 조금이라도 챙겨 놓고 동시에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축소시키는 게 현명한 투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10만 원, 20만 원 가면 어쩌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조정 없이 가면 그건 작전주입니다. 조정이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상식입니다. 자, 개미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라는 주체는 세력에게 도구입니다. 도구. 저점에는 개미를 털어내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털고 갑니다. 그리고 주가를 올릴 때는 자신들의 자금을 조금이라도 덜 들게 하기 위하여 높은 주가를 보여주고 장대 양봉을 보여줘서 개미를 꼬시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엑시트하는 물량을 받아줘야만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끝이 없을 것 같은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력에게 개미들은 필수 불가결 같은 존재죠. 두산에너빌리티에서는 고점에 매수할 개인들을 모집하는 것, 세력의 목표 주가에 달성하기까지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현재 시점에서는 덜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요때 보더라도 요때 신고가를 경신했던 날이거든요. 이전에. 자, 이때 우리가 비중을 축소했다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저점을 특정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보시면은 수차례 지지가 수렴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요때는 살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그러면 7만원의 비중을 축소하고, 그리고 근거가 확실했던 59,000원대, 이때 비중을 더해서 지금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한 83,000원, 이때 또 비중을 축소할 수 있었던 거죠. 두산이 점점 주가가 오르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리스크가 커진다는 걸 인지하고 납득할 수 있었다면 7만원의 분할 매도, 59,000원의 분할 매수, 8만원대 분할 매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근거가 확실했던 이때 분할 매수를 하고, 지금 윗자리에서 팔았다면 수익률이 40%가 넘습니다. 이것만.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죠. 신고가를 경신했던 이날 팔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여기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저항을 받았죠. 두 번 수렴됐습니다. 저항이 신고가라는 특징이 있는 자리에서. 자, 근데 이때도 뭐 팔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요때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저항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라도 비중을 축소했다면 같은 근거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근거 세 차례가 수렴이 됐습니다. 신고가라는 특징이 있는 시점에 리스크가 커진다. 두산의 상승은 요렇게만은 갈 수 없다. 이런 상식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만 있었다면 이때 팔고 이때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상승,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을 때 개미라는 주체는 세력에게 도구다. 고점에서 엑시트하는 물량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끝이 없을 것 같은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래 보입니다. 자, 왜냐면 여기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직전 고점이었고 당시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을 돌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되면은 매도세가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또 저항받고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 압도적인 매수세로 여기서 저항받지 않고 더 올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왜냐?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해야 되니까.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엑시트. 고점에서의 매수를 부추겨야 되니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재료 그런 거 아닙니다. 비중 축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 비중 축소. 자, 앞전에 뭐 이런 것들 제가 매번 강조드리던 부분이지만 이미 지나갔습니다. 의미 없죠, 이제. 자, 그럼 지금 현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 위에서 또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또 신고가 쪽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자리가 수렴 지지인지 수렴 저항인지 확인할 길이 별로 없는데 강력한 저항과 지지가 어디인지는 명확하죠. 자, 일단 직전 고점, 전 고점. 이 자리는 지지, 새로 구성되는 박스권의 하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신고가, 종가가 있던,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항받았던. 선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긋겠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그어져 있네요. 자, 좀 색깔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새로 구성될 박스권의 미니멈과 맥시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날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된 날이고요. 전고점을 돌파했던 날이죠. 자, 이때 종가가 있는 자리. 세력이 돈을
써서 어디까지 올려줄 것이냐, 그것을 설계해 놨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도 가격대로는 74,000원쯤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를 올려놨는데 바로 그 다음날과 그 다다음날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또 말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박스권을 새롭게 형성할 때 이 자리까지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지지와 저항이 어디에 부딪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수렴 지지와 수렴 저항이 어느 자리인지 보고, 그리고 그 자리들에 부딪혔을 때 급작스러운 거래가 동반되는가, 분봉으로 근거를 확인하는 거죠. 얘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파르치워서 급락을 만들 게 아니라면요, 이 그림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라는 것을 배우듯이 무대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과 회피할 수 있었던 리스크를 피해가지 못했다면, 이 시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과거에서 힌트를 얻은 만큼 이번에는 내 투자 수익과 리스크 축소를 위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그 대응의 디테일, 차트가 하나하나 쓰여질 때마다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말하는 근거, 텔레그램방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분할 매도, 분할 매수 타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 보시면은 박스권이 이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직전 고점, 그리고 이렇게 네모나게. 근데 보시면은 근데 박스권 아래로 하나가 이탈을 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박스권의 하단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죠? 근데 이걸 계속 지켜줘. 그럼 개인들이 절대 뭐 손절하거나 하지 않겠죠? 차트를 조금만 알아도 아는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올릴 것 같은데 절대 매도하지 않겠죠. 오히려 매수하겠죠. 근데 이런 박스권, 의미가 큰 지지라인, 마지노선 이런 거를 이탈해버리면 개인들의 물량이 나옵니다. 이거 받아먹으려고 손절 한번 유도하려고 이런 그림 한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도 박스권이 형성됐을 때 한번 이탈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가 손절 라인인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한번 이탈했다고 바로 매도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돌파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항받고 또 내려간다. 이럴 때 손절하는 겁니다. 이날도 보시면은 이탈했다 하루 만에 다시 진입했죠. 세력이라는 주체도 모질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함정 같은 것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을 말씀드릴 거니까 대응에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로 수급이 몰린다,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모르고 상승하다가 조정이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급이 금세 빠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탈하면 수급은 다시 원전, 재생에너지, AA, 반도체 이쪽으로 몰릴 겁니다. 지금 두사에너빌리티의 수급이 빠진다고 부정적으로 볼 거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왔을 때 어느 자리에 지탱이 되느냐, 그것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급이 다시 몰려서 주가가 다시 반등할 때 어느 자리에 저항받고 무너지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분할로 비중을 축소하든 더하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디테일 텔레그램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라는 거고요. 코드 같은 거 없습니다. 참여 제한 없고요. 입장과 퇴장이 자유롭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는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분할매수 타점, 분할매도 타점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추천도 드리는데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